새해 열기. 새해 첫날이 되면 엄마는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이다. 남동생과 유독 죽이 잘 맞아 20해쯤 전에는 늘 둘이 함께 떠났고 나는 그 곁에 서본 적이 없다. 추위를 많이 타기도 했고 무엇보다 새해가 온다는 말이 20대의 나에게는 기쁨보다 부담에 가까웠다. 시작이라는 말 앞에서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을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았다. 남동생은 20대 후반 이미 호주로 이민을 갔고 이후에 엄마는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해돋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문득 왜 그렇게 새해엔 해돋이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물었다. 엄마는 말했다. 해가 잘 떠야 한다고, 운이 좋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태양의 온기가 아니라 열기가 몸으로 스며든다고. 그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뜨거워지는 느낌이라고. 나는 그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웃으며 넘겼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아기를 간절히 원하던 시기가 있었다. 동네 뒷산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새벽에 산을 올랐다. 다리 수술을 한 지 1년 남짓 지난 때라 몸은 아직 불편했고 눈이 조금 쌓인 산길은 조심스럽기만 했다. 능선에 오르니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 말없이 그 흐름을 따라갔다.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저마다 작은 소망 하나쯤은 품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날씨는 썩 좋지 않아 보였고 오늘은 틀렸나 싶던 순간 바라보던 방향에서 해가 쑥 떠올랐다. 그때 엄마가 말하던 열기를 아주 잠깐 느낀 것 같았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감각이었다. 그의 아이가 찾아왔고 다음 해 아이를 만났다. 미신이어도 괜찮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망이 간절해질수록 사람은 어디든 기댈 곳을 찾게 되는 것 같다. 새해 첫날이 되면 나는 이제 해가 아니라 그 열기를 떠올린다. 확 뜨거워지는 그 감각을. 새해를 계획 없이 시작하는 여유. 올해 시작은 해돋이를 보지 않았다. 그저 새해의 열기를 느꼈던 예전 그 감각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을 뿐이다. 그 열기에서부터 내 새해는 시작됐다. 새해 첫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7살 형아 된 거 축하해. 8살 형아 된 거 축하해. 아이들은 우쭐 대는 표정으로 배시시 웃었다. 나도 한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 떡국을 먹으면 1살 더 먹는다는 말에 그럼 많이 먹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처럼. 그래서인지 내 아이도 묻는다. 떡국을 많이 먹으면 10살 형아가 빨리 될 수 있느냐고. 아직은 미래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아이에게 새해는 부담이 아니다. 오히려 왠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라 느껴지는 모양이다. 나는 학창시절 언제부터인지 계획을 잘 세우던 아이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계획에 집착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만을 위한 계획은 보여지게 세우지 않게 되었다.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마음속에 올해 안에 하면 좋을 일 정도만 조용히 새겨두게 되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공부가 있어 특별히 큰 계획 없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의 루틴이 있고 나만의 시간이 허락되는 작은 빈칸들이 있다. 나는 그 빈칸에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용히 채우고 있는 중이다. 빈칸을 조금씩 채우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생활 루틴이 생기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섰을 때 나는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계획 없이 새해를 부담 없이 시작했다. 특별한 계획 없이 시작한 새해라도 나는 매일의 빈칸을 채우고 있기에 이제 곧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감각은 마치 10살 형아가 되길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처럼 나를 조금 설레게 한다. 계획이 나를 지켜주던 때가 있었다. 지금처럼 거창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의 작은 시간을 찾아 빈칸을 채우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학창시절에 나는 눈앞에 시험을 두고 흔히 말하는 벼락치기 공부 계획을 세우던 아이였다. 하루치 분량을 나누고 시간표를 적고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계획부터 세워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내 노력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던 시절에는 30이 되기 전 국가 자격증 하나쯤은 있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래서 언제 일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시작할지 퇴사 3년 전부터 수입과 지출을 따져가며 퇴사를 계획했다. 큰 마음을 먹고 28이 되던 해 올해는 시험에만 올인하겠다며 일을 관뒀다. 하지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모아둔 돈을 쓰게 되었고 결국 나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다. 3년 동안 세웠던 계획과 실행이 한순간에 무색해진 셈이었다. 그때 나는 잠시 맥이 빠졌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일과 공부를 어떻게 병행할지, 하루를 어떻게 쪼갤지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을 다시 만들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오래도록 크게, 작게 계획에 집착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착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계획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모르는 길을 나서기 전에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분기점을 표시해두는 일, 조금 번거롭고 조금 피곤할 뿐, 딱 그 정도의 수고일 뿐이었다. 길을 가다 지도에 없던 새로운 길이 보이면 예정된 길이 아니라도 한 번쯤 가보는 모험은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이게 아니네 라고 느끼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느낀 적은 많지 않았다.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계획한 대로 기필코 해내는 대단한 투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힘들면 쉬어갔고 모르면 물어보며 갔고 새로 생긴 길이 이 길이 맞나 잠시 걱정은 되었어도 이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길을 갔다. 계획에 집착하긴 했지만 그 계획은 늘 바뀔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가던 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계획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틀어진 계획도 예상과 달라진 길도 실패라기보다는 그 시기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이다. 계획이 나를 앞으로 데려다 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고는 있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 확신에는 계획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계획을 멈춰야만 했던 시절.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질문을 붙잡고 한동안 나는 멈춰 있었다. 내가 20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며 통과했다는 감각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계획을 세우면 실행했고 실행한 일들은 대체로 기대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감각을 여러 번 경험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반복된 성취는 나를 조금씩 과감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의 큰 계획처럼 그리기 시작했다. 타이밍도 속도도 방향도 내가 정하면 된다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 나는 성취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익숙함을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한 시점에 내가 세운 계획으로 꽤 무리한 도전도 주저없이 시도했다. 그때는 몰랐다. 계획이라는 것이 나 혼자 움직일 때는 꽤 단단하게 작동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약속과 타협 속에서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 그 영역은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나는 30 초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야 바라볼 수 있었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도 나를 세운 차에 서 있었다. 그렇게 3년간 어둠을 통과하듯 버텨낸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서야 나는 계획에는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시절을 더 이상 실패로 부르지 않는다. 그건 계획이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 계획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처음으로 알게 된 시기였다. 지금은 모든 것을 계획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속에 생긴 빈칸을 하루하루 채우며 이 시간을 조용히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빈칸들을 지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을 아주 작은 계획 하나쯤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리라는 감각만은 뚜렷하다. 계획을 세우기 전 나에게 건네는 말. 알고 있지만 생활에서 적용되지 않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나에게 있어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어둠을 통과하며 나는 알게 되었다. 관계 속에서 유효한 개인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면 관계 때문에 실행되지 못한 차에 좌절만 남기는 계획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여전히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부터 세우려 한다. 그 관성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 관계 속의 많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해결은 아니고 계획하려는 나의 습관을 억지로 무시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해보기로 했다. 매 순간 이 상황이 계획이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계획이 닿지 않는 영역인지를 먼저 알아차려 보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면 계획부터 세워보려는 이 오랜 관성은 과거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몸에 익힌 방식이었다. 그래서 불쑥 튀어나오고, 그래서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제 나는 그 생존 본능을 밀어내지 않으려 한다. 대신 조용히 다독인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버티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본다. 우리 천천히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 아니면 이 관계가 흘러가도록 조금 두어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나는 예전처럼 불안 속으로 곧장 떨어지지는 않는다.